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군복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시력이 심하게 좋지 않은 경우 보충력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을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은 신체 등이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 제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으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전시가 되면 소집돼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 29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근시 정도가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 원시가 4디옵터 이상, 난시가 5디옵터 이상 등 눈의 굴절 이상이 심한 경우 4급 보충력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또 피부과 백반증과 백색증의 4급 판정 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 중 치료 병력을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 치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치료로 조정했습니다. 병역 멘탈을 막기 위해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동맥관이 태어날 때 다치지 않아서 수술을 한 경우 후유증이 없다면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비뇨기과에서 요석 수술을 받은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기존 4급 보충력 판정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88개 조항을 개정했다며 병역 멘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이 입영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그동안 군이나 민간병원에서 퇴원한 장병이 자대 복귀 후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선 국군 수도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사단 의무대에 전투재활 클리닉을 개설해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1차 치료만큼 중요한 재활치료. 그동안 장병들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사단 의무대에 전투재활 클리닉을 개설해 장병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동일 질병으로 반복 입원하는 부작용을 막고 있습니다. 인대파열로 일상생활에서 약간 걸어다니는 것부터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사단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재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수기사 전투재활 클리닉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병들이 예약을 하면 매일 한두 시간의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문 의료진이 매일 10여 명의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전투재활 클리닉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팔, 어깨, 허리, 무릎, 발목에 대한 수술적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재활이 필요한 장병을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환자의 증상과 회복 속도를 고려해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 의무대 외래 환자 등 60%는 골절상과 근골격계 환자. 전투재활 클리닉은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이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어 전투력 유지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재활 클리닉 개설을 통해 재활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장병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아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투재활 클리닉을 비롯한 장병 그린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카이 사천 본사에서 진행된 초도 비행 시험에는 방위사업청과 합참, 해병대와 카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초도 비행 시험에서는 전진과 후진, 방향 전환 등의 지상 테스트는 물론
상승 후 제자리 비행과 방향 전환 비행 등을 선보였습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상 임무 장비와 함상 운용 기술을 적용해 함정과 해상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체를 최적화했습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는 이번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혹한기 테스트와 함상 운용 시험 등을 거쳐 올해 말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지난 19일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올해 첫 기수인 병 748기 신병 입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영 행사는 기본군사 훈련을 앞둔 신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병 748기 입영 인원은 모두 1,783명으로 이날 같이 온 4천여 명의 방문객들은 입영식에 앞서 신병들이 생활할 생활관을 견학하며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입영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가족을 대표한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격려사와 단장 환영사, 신병대대 훈육요원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영장정들은 입영식에서 가족들이 응원의 글을 적어 날린 종이 비행기를 받고 단체로 큰 절을 올리며 5주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공군교육사령부는 강도 높은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필승의 정예 공군장병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육군 3사단은 지난 주말부터 예비역과 장병 가족을 부대에 초청해 함께 소통하고 병영 문화를 체험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부대를 방문한 이들은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육군 3사단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대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예비역과 장병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부대를 앞서 거쳐간 선배 전우들과 가족들과의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 현재 군 복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부대를 방문해 주신 선배들과 가족께서는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육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24시간 부대와 부모, 병사 간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운용하고 GOP 병사들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 선택제와 주말 면회, 외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 예비역과 장병 가족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육군의 모습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제대한 지 한 33년 됐는데 이 부대에 백골부대 수색대에 다시 한번 와서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백골 3사단 수색대대 그 1%도 안 되는 우리 정예 후배님들을 보고 저도 다시 이렇게 군대 온 느낌이고 너무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부대 간부들이 뭐 동생같이 조카같이 이렇게 뭐 잘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견디고 또 씩씩한 이런 권하로 지금 발전을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제 부모로서 마음도 좀 많이 놓이고 뭐 잘 생활하고 마무리하고 전역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현역과 예비역이 전우회를 나누고 장병과 가족 모두 병역 의무 이행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는 강원도 고성군 당포함 충원탑에서 제48주기 당포함 전몰장병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일함대 부사령관 등 장병 30명과 당시 당포 함장이었던 김승배 예비역 중령, 고성군 통합방위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포함은 지난 1967년 1월 19일 동해 접적해역에서 어로보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어선을 납치하려는 북한 경비정과 교전하다 적 해안포를 맞고 안타깝게 침몰했습니다. 이 교전으로 우리 해군 장병 39명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해군은 1970년 충호탑을 건립하고 해마다 전몰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총동창회가 새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을미년 청양의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위승호 국방대 총장과 장태평 국방대 발전기금 이사장, 총동창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정기총회와 동창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매년 안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방대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며 올해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제4대 총동창회장으로 지난 1995년 안보과정을 졸업하고 중앙인사위원장을 역임한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1955년 개교한 국방대 안보과정은 군인과 공무원, 민간인 등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오프라인 방산 전시회가 매년 열리고 있지만 전시회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방산 제품을 홍보하는 인터넷 포털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산인, 오늘은 온라인 홍보 전시관을 표방하는 한국방산 무역 포털 사이트를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태극마크와 공군 블랙이글의 에어쇼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 한국방산 무역 포털 첫 화면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이 잘 되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방산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 소개란입니다. 최첨단 사물 인터넷과 LTE 기술을 접목한 무인경비 체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오프라인 전시장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무인경비 체계 동영상을 클릭하니 지능형 감지 센서를 장착해 이동하는 사람만 골라서 경보한다는 장비 설명이 자세하게 뜹니다. 영문으로도 소개해 해외 바이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홍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주식회사 방산한류의 성상훈 대표. 아이디어도 좋고 성능까지 인정받았지만 판매에서 난관에 봉착한 벤처 중소기업인들의 실상을 듣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런 홍보 전시관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방산 무역 포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 해외 바이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책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쟁사,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의 훈련 모습과 활약상이 한글과 영문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방산 제품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은 그런 이 전자책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군대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하는데 상당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위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처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팔고 상대방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방산무역 포털의 핵심 가치입니다. 보다 수출을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사이버상의 방산 포털을 만들므로써 구매자들이 쉽게 정보에 이제 접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이제 꼭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전시관 방산 포털. 방위산업의 전시와 홍보는 오프라인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말 한마디가 주는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장병들에게는 선우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기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선임의 격려 한마디. 해군 해양의료원 배알림 상병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할머니는 아무래도 어머니보다 또 어찌 보면 소중한 그런 저한테는 왜 하필 이렇게 부대 들어와서 아프신 걸까? 왜 하필? 원망이 컸던 만큼 무서웠습니다. 정해진 휴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끙끙 앓는 것도
또 제 성격이 좀 소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지라 말 안 꺼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표정에서 다 드러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냐 늘 먼저 다가와 주시고. 아니 이게 누구야? 할림이 아니야? 어? 할림이 여기서 뭐해? 어? 또 혼자 있고 그래요? 아, 얼마 전에 휴가 나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수술하셔가지고 깨어나는 거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야 그렇다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어떡해? 어? 할머니가 네 이런 모습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어? 금방 나으실 거야. 괜찮아. 어? 늘 장난만 치던 선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저한테 위로의 말도 해주고 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들을 들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위안이 그때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가 최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잘 못해줬어요. 그걸 되게 할머니인데도 근데 그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나였어도 좀 슬펐겠다는 그런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스스로를 벽에 가둬놓으려 할 때 나를 바라봐주는 전우들의 마음이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부대라는 게 진짜 군인으로서 그냥 군 부대 내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병원 내 시설관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한림 상병. 바쁜 일과 속에서도 서로를 챙겨주는 동료들의 따뜻한 사랑은 군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할림아, 밥 먹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배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군대에서 길이란 불타는 청춘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계단이다. 괜찮아요? 사나이 군 재밌지 않아요? 밖에서 보는 군대는 무서운 선임들과 늘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도 많고. 봄이 오면 어린아이처럼 떠나고 싶어하던 나의 그녀는 그렇게 나비처럼 바람 따라 날아갔지. 오늘 같은 날 춤추는 길가의 꽃들도 적당히 얼굴살이 찌푸려지는. 국방부가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군 복무 부적합자의 입영 방지와 병역 면탈을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과 관련된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물론 건강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